제가 점심으로 이제 그 병원 1층에 가면 굉장히 좀 큰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뭘 먹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뭘 먹을까 막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고르다가 왠지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첫 번째 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뒤라 제 스스로 뭔가 되게 영양가 있는 걸 막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먹어보지 않았던 메뉴를 선택을 했어요. 아니, 그 푸드코트에 메뉴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하필 그걸 드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전 과정을 통틀어서 그때가 정말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오늘은 직장암 수술 과정과 그 회복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18년 8월에 직장암 3기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2018년 8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대장외과로 좀 유명한 병원에서 첫 번째 진료를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8월 13일 날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을 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CT까지 찍어보자라고 하셔서 CT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종양의 생김새라든지 분포도를 봤을 때 암인 것이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 2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3기나 4기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제가 좀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흔쾌히 그냥 진료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뢰서를 가지고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 빅5 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두 번째 진료를 받게 된 거죠. 두 번째 진료를 받으면서 제가 첫 번째 병원에서 받았던 그 진료 결과와 이제 모든 검사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 영상 자료라든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더니 MRI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병원에서 MRI 사진까지를 찍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이틀 뒤에 이제 결과를 보러 갔어요.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이제 암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의견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암의 크기가 6cm가 약간 종양의 크기가 6cm가 약간 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혹은 선항암 치료를 통해서 종양의 크기를 먼저 줄이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아직 제가 나이가 좀 젊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영원히 남을 수 있으니까 일단 수술을 한번 먼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이제 날짜를 잡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진료를 보러 간 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바로 이제 선생님께서 내일 입원을 하셔서 모레 아침에 수술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수술에 대한 이제 준비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너무 급하게 수술 날짜가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이제 저희 아이가 9월 초에 대입 전형을 이제 수시 전형을 치르기로 되어 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아이가 이제 그 고3이라서 그 대입 전형 이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정색을 막 하시면서 저한테 아이가 혼자 그런 거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너무 강하게 정말 단호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꾸를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좀 유명하신 교수님이셔서 이제 수술 날짜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술이 하나가 캔슬이 됐다고 이제 그 캔슬된 자리에 저를 넣어주신 거라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가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마취를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사전 검사를 하는데 사전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입원 준비를
하는데 정말 이제 제가 수술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장을 비우는 그 과정이었는데, 보통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오기 전에도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을 한번 비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장 세척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저는 뭐 너무 힘들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날 진료를 받던 그날 제가 점심으로 이제 그 병원 1층에 가면 굉장히 좀 큰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뭘 먹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뭘 먹을까 막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고르다가 왠지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첫 번째 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뒤라 제 스스로 뭔가 되게 영양가 있는 걸 막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먹어보지 않았던 메뉴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흑임자죽이었거든요. 흑임자죽, 검은 깨 죽이잖아요. 왠지 막 너무 영양가 많을 것 같고 몸에 좋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남편하고 진료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그 병원 푸드코트에서 흑임자죽을 맛있게 먹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진을 하는데, 그때 검사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지금부터는 금식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먹었어요 라고 했더니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걸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흑임자죽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검사실에 계신 선생님 얼굴이 진짜 너무 뜨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니 그 푸드코트에 메뉴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하필 그걸 드셨어요? 그 중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장 세척하는데 좀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고 다른 분보다 좀 많이 드셔야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흑임자죽이 이제 깨잖아요. 검은 깨. 검은 깨가 깨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금지해야 되는 식품들 같은 음식들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내주는데, 저는 이제 수술 날짜가 그 다음날 이틀 뒤로 굉장히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흑임자죽이 검은 깨를 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검은 깨를 또 그냥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갈아서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미세한 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장 내 벽에, 그러니까 육모 같은 장 내 벽 그게 이렇게 붙어서 얘가 잘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물을 마시고 이제 그 하재를 먹고 해서 장을 이렇게 세척하는 과정에서 걔가 이제 장 벽에 붙어서 굉장히 안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 과정을 통틀어서 그때가 정말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일단 입원을 했고요.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입원 수속을 밟고, 그리고 병실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낮 오후 한 3, 4시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5시, 6시 정도부터 이제 그 장 세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분께서 들어오셔서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장을 세척을 하게 되면 정말 맑은 소변 같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장을 비워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검은 그러니까 깨 이렇게 가루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분이 계속 오셔서 어떡해요, 막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분도 간호사분도 계속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 잘못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약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8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먹을 때 받는 한 박스 상자에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한 통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한 통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장이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지질 않아서 한 통을 더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한 번을 더 하라고 하기가, 이제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너무 진짜 힘도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이제 한 통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기는 이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절반만 일단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톡에 들어있는 원래 먹어야 되는 약의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세트인 거죠. 세트의 반 정도를, 절반 정도를 먹었을 때 가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간호사분을 불렀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보시더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하고 이제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의하고. 근데 이제 의사분께서 이제 허락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는 절반만 다시 먹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반에 다시 절반을 이제 한 번을 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입원한 첫날은 장을 비우는 과정을 끝내고 이제 잠이 들었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아침 10시경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제가 이제 마취에서 깨어났던 시간이 오후 2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입원실로 돌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로 수술을 했는데요. 이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아서 직장 절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이 장기의 위치가 대장의 제일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의 위치가 이제 골반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반 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장기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직장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배변 기능과 관련된 각종 신경도 있고, 그리고 성 기능과 관련된 각종 그 신경들도 지나다 보니까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께서 특별히 로봇 수술을 하자라고 아니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바로 복강경 수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그게 최선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해외 지내는 동안 따로 보험을 가입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실비보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런 보험이 없다 보니까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제 수술비가 좀 많이 싸지는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 아직 적용이 안 되는 수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실비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저처럼 이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비용이 부담이 되는 그런 수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선생님께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강경 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반에 수술을 마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제가 금요일 날 수술을 받았고요. 퇴원을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기 전까지 이제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음식물 섭취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수술 부위가 항문과 굉장히 가까운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의 역할을 혹시 아시나요? 직장의 기능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직장 절제 수술을 한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을 절제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힘든 이유에 대해서 배변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기관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직장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직장암 수술을 하면서 직장이 우리 그 대장의 어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아주 곧게 생긴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에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해서 이렇게 노폐물이 이렇게 대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에 이 배설물이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직장이 그 배설물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는 직장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노폐물이 생기면, 또 배설물이 이렇게 생기면
그걸 이렇게 담아두거나 보관할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겨서 내려오는 즉시 바로바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음식물이 한번 먹었을 때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2시간 동안 이제 위에서의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소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먹은 양이 예를 들어서 뭐 공깃밥 한 공기와 뭐 국그릇에 한 정도, 이렇게 한 접시 정도를 먹었다고 하면 그 먹은 양이 한꺼번에 소화가 같이 돼서 동시에 팍 바깥으로 배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먹었던 양이 조금씩 우리의 이제 내장기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게 시간차가 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시간차가, 저는 이제 그 시간차를 없애줄 만한 기관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장암 환자들은 보통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대장을 통과한 배설물들을 바로바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굉장히 잦아져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아마 초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을 절제한 부위가 아무튼 이제 항문과 굉장히 가까운 부위다 보니까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가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물부터 시작해서 미음으로, 그 다음에 미음에서 이제 죽에서 이제 밥으로. 근데 밥도 대장암의 경우에는 그 반찬을 먹을 때 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음식을 위주로 그걸 이제 저잔사식이라고 하는데, 그 저잔사식 그 식단으로 보통 음식을 먹거든요. 그게 이유가 이제 찌꺼기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찌꺼기를 좀 적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배설물을 좀 적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곡식도 정제된 곡식, 소화가 되게 잘 되고, 아무튼 뭐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 음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병원식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밥을 먹기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아니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 이제 배설물이 생겨서 그 장을 통과할 텐데 수술 받은 부위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 들면서 너무 먹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거의 하루 이상을 그 음식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만 이렇게 마시고 음료수만 이렇게 마시고 잘 안 먹고 있다가 제가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위가, 수술한 부위가 진짜 정말 놀랍도록 빨리 아문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염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부터 이제 미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먹기는 시작했어요. 양은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있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저잔사식으로 이제 밥을 먹었고, 근데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계속 저 아직 화장실 안 갔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처음 이제 화장실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수술을 한 날부터 시작해서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만 빼고 나머지 계속 밥을 먹었는데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제 괜찮냐고 몇 번을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날 퇴원을 하라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퇴원을 하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화장실도 못 갔는데 화장실 가다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 부위가 터지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저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처음 화장실에 갈 때까지만 병원에 좀 있으면 안 되냐고 막 사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환자는 너무 많고 병실은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화장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